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밝은 하루들을 보내셨나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삶 속에 자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는 진지하게 또 한때는 교훈으로 받아들인 오늘의 주제는 인간사를 그대로 반영한 거대한 서사시를 구축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요.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신화를 한번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뭐라만 가. 어떡해 시간 이야기라는 말이 내게 정말 맞더라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더라고. 근데 가끔은 너무 행복하면 또 아파올까봐. 내가 가진 이 행복들을 누군가 가져갈까봐. 아름답던 그 기억이 난 아파서 아픈 만큼 아파해도 사라지지를 않아서. 친구들은 사람들은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뭐라만 가. 그래서 난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밝은 빛이라도 될까봐.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을 내딛고서라도 짧게 빛을 내볼까봐. 포기할 수가 없어. 하루도 맘 편히 잠들 수가 없던 내가 이렇게라도 일어서 보려고 하면 내가 널 찾아줄까봐.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바랬을까. 비트비트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거릴 일이 저녁 중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Tell me,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보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사람들 북적대는 출근길의 지하철은 좀처럼 가득 찢고 타볼 일이 저녁 중 집에서 뒹굴뒹굴 할 일 없어 빈둥대는 내 모습 너무 초라해서 정말 죄송하죠.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쌩쌩 칼바람도 상처난 내 마음을 어쩌지는 못할 거야.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덮을 거야. Please don't tell.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Please don't tell. 차라리 보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Please don't tell. 차라리 느껴보지 못한 편이 좋을 거야. Please don't tell. 차라리 살아보지 못한 편이 좋을 거야.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거릴 일이 저녁 중 윙윙 하루살이도 저량은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빙빙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혁오의 윙윙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63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또 어느새 열심히 또 달려와 보니 또 63번째 시간이 또 찾아왔네요. 오늘은 문화 산책. 저번 주에는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봤는데, 요즘에는 역사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거대한, 어떻게 보면 이야기이자, 하루 이틀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방대한 분량으로, 이렇게 분량이 있는데, 그럼에도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좀 더 유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도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이야기에 보고 그리스 로마 신화. 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 네. 이 신화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사에 대한 그런 본성,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는 지혜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올림푸스 산으로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고대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죠. 사실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많이 차용했기 때문에 두 신화는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합쳐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만 신들의 이름은 조금씩 바뀌었죠. 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제우스는 로마에서는 주피터가 되었고, 아프로디테는 로마에서는 또 비너스가 되었습니다. 신화의 시작은 창조 신화부터, 네, 처음에는 오직 혼돈, 즉 카오스만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카오스에서 흔히 카오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뭔가 어두컴컴하고 진짜 말 그대로 막 뒤섞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지의 가이아, 그리고 심연의 타르타로스, 사랑의 에로스, 어둠의 에레보스, 밤의 닉스라는 존재들이 태어났습니다. 신 가이아는 홀로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그와 결합해서 티탄이라는 신족을 낳았습니다. 벌써부터 막 이름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쭉 한번 그 맥락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티탄 중에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를 쓰러뜨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배신이죠. 네, 세상을 또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자식들에게 같은 운명을 맞을까 두려워 크로노스는 아이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였던 레아는 막내 제우스를 숨겨서 키우게 되는데요. 바로 이 제우스가 바로 올림푸스 산의 신이 되죠. 네. 신들의 왕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 삼켜진 형제 자매를 구출하고 크로노스를 몰아내는 티타노 마키아라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승리한 제우스와 형제 자매들은 세상을 나누어 다스리게 됩니다.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차지했죠.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가 주로 이제 상위 3신으로 불리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신들이 올림푸스 12신을 이루게 됩니다. 올림푸스 12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일단 노래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창조 신화에 대한 대강적인 이야기를 해드렸고, 네, 노래는요,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이하이의 온니 듣고 오실게요. 예.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때 왜 그랬어? 구차해도 묻고 싶어. 그때 난 뭐였어? 나만 애탄 거니? 난 진심인데 넌 그랬구나 그랬어. 좋았는데 넌 아니었나 봐. 그랬구나 그때 넌 그런 줄 모르고 나 혼자 이럴 거면 말했다 주었던 그날 밤 넌 나를 안아주지 말았어야지. 설렘에 밤잠 설치겠던 그 말도 말았어야지. 그러지는 말지. 비겁하게 숨어버린 너를 돌아올 거라
하고 싶니?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일지 중간에 금방 에러가 날 것인지 I don't know. 하지만 내 생각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 너 아닌 나 때문에 이 관계 이어지지 못해. 잠 못 들어 아프니 새벽 잘 지내니 문자 한 번쯤은 해주지. 혹시나 하며 올린 나를 얘기해 좋아요 누르지 말지. 괜히 기대하게 바래다 주던 그날 밤처럼 돌아와서 포근하게 나를 안아줘. 설렘의 밤 잠설치게 했던 말로 또 두근거리게 해줘. 다시 날 녹여줘. 이럴 거면 귀엽다고 하지 말지. 그러지 말지. 혼자 말만 들어가네. 전하지도 못할 말만. Be my only one. 이렇게 부르고 싶은 이름 내 곁에 손을 잡고서 같이 걸어요. 비가 오는 밤에도 외로웠던 낮에도 그대와 난 빛깔을 내게 가득 칠해줘요. 내가 더 잘 알게요. 이렇게 같이 있어준다면. No, I believe. 라라라라 부르는 노래 자꾸 자꾸 찾아 헤매이던 그대와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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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be my only love. 걸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기분 좋아 꼭 둘이서 추는 춤 같아.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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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be my only love. Be my only one. 이제는 숨기지 않고 또 말할 수 있어. 그렇게나 말하고 싶다. Say I love you. 쉬고 싶은 밤에도 바쁘던 아침에도 그대 내게 쉴 곳을 마음속에 마련해요. 내가 더 잘 알게요. 그 맘을 내게 나눠준다면. No, I believe. 라라라라 부르는 노래 자꾸 자꾸 찾아 헤매이던 그대와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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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be my only love. My only one. 그대를 보면 기대고 싶어.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63번째 시간,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창조 신화, 그리고 제우스와 12신들이 마침내 세워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올림푸스 12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올림푸스의 제우스, 신들의 왕이자 하늘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는 정의의 수호자이자 수많은 연애 스캔들로도 유명하죠.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인데 결혼과 가정의 여신이지만 남편의 수많은 불륜에 항상 분노했죠.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으로 삼지창으로 파도와 지진을 일으킵니다. 하데스는 지하세계의 지배자로 의물하지만 의외로 공정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데메테르, 농경의 여신입니다. 이 데메테르에게는 딸 페르세포네가 있는데 하데스에게 납치되었을 때 온 세상에 겨울을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아테나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난 지혜와 전쟁의 여신으로 아테나 도시의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아테네. 아테네? 그리스 수도가 아테네인데 그러면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 설화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보면은 사실 이름이 붙여진 과정이 아테네 이전에 그 도시의 이름 붙이기 경쟁을 했었대요. 포세이돈하고 아테네하고 경쟁을 했는데 포세이돈은 그 도시에 샘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포세이돈이 가져다 준 샘물은 염분이 섞여 있어서 거의 마실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도시의 시민들이 아테나의 손을 들어줬고 아테나를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의 이름을 아테나를 기념하고자 아테네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의 수도 그리스의 아테네는 결국에는 아테나에서 왔다. 네. 자, 그리고 아폴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태양, 음악, 애연의 신으로 그의 쌍둥이 자매 아르테미스는 달과 사냥의 여신입니다. 아레스는 전쟁의 신인데 아테네와 달리 전투의 광기와 폭력적인 면을 상징합니다. 아프로디테,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이라고 합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대장장이의 신으로 불구였지만 뛰어난 기술로 신들의 무기와 장신구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아프로디테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헤르메스는 여행자와 도둑의 수호신이자 제우스의 전령으로 아마 그 머릿속에 그 이미지로 헤르메스 같은 경우는 날개 달린 모자와 그리고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으로 비추어지죠. 네. 그런 헤르메스는 재치와 지혜로 유명합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와 축제의 신으로 인간에게 와인 제조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들 외에도 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보통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반신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존재들입니다. 신들도 금방 올림푸스 12신도 12신이지만 밑에 그 영웅들이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 가장 유명한 영웅은 아마도 헤라클레스일 것입니다. 제우스와 인간 여성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미움을 받아 12가지 불가능한 과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바로 네메아의 사자 퇴치, 그리고 히드라를 제거하고 그 머리 셋 달린 케르베로스를 잡아내는 놀라운 업적을 이룬 그는 결국 신이 되어 올림푸스에 오르게 됩니다. 그 엄청난 과업들을 결국엔 이루어내죠.
또 다른 영웅인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자로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친 영웅이고요. 미노타우로스는 크레타의 미노스 왕의 아내와 황소 사이에서 태어난 괴물로 매년 아테네에서 젊은이들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테세우스는 미노스의 딸 아리아드네의 도움으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미궁에서 탈출합니다. 뭐 페르세우스나 또 아킬레우스, 또 오디세우스 등 많은 또 영웅들이 있는데 페르세우스 같은 경우는 메두사를 물리친 이야기, 그리고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발꿈치만 약점이었는데 결국에는 트로이 왕자 파리세의 화살에 발꿈치를 맞아 생을 마감했던, 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목마를 고안했던 영웅입니다. 그리고 10년간의 귀향 여정을 그린 오디세이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결국에는 그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단은 또 여기까지 노래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노래는요, 세인트 모텔의 Benny Goodman,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듣고 오실게요. Yeah. Benny Goodman. You're gonna feel me to drop it rain. You're gonna hear
your way. So I'll go, but I know I'll think of you every step of the way. And I will always love you. Will always love you. You, my darling, you. Bittersweet memories, that is all I'm taking with me. So goodbye, please don't cry. We both know I'm not what you need. And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I hope life treats you kind, and I hope you have all you dreamed of, and I wish you joy and happiness. But above all this, I wish you love. And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you. Darling, I love you. I'll always love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63번째 시간 그리스 로마 신화. 방금 전 2부에서는 올림푸스 12신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그 밑에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 영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마지막 3부에서는 그렇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문학, 미술, 음악, 심지어 브랜드 이름과 우주 탐사선의 이름까지 신화에서 따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나르시시즘 같은 개념이 또 신화에서 유래했죠. 나르시시즘 같은 경우는 그 나르시스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결국 사랑에 빠져 물에 빠져 죽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스토리 때문에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또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신화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인간의 본성과 욕망, 두려움을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들은 초월적인 존재지만 매우 인간적인 감정과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함. 아까 초창기에 제우스에 대해 소개를 했을 때 막 번개의 신, 승리한 신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헤라 몰래 불륜을 저지르는 그러한 신이죠. 그래서 그런 결함을 대표적으로 또 상징을 하기도 하고, 질투나 분노, 사랑, 복수 이런 감정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모든 인간들이 지금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화는 또한 자연 현상과 세상의 비밀을 설명하려는 인간의 시도죠. 계절의 변화, 천문 현상, 자연 재해 등을 신들의 행동으로 또 설명을 했던 것이죠.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이런 설명이 굳이 필요는 없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또한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오만함, 탐욕, 질투 같은 인간의 결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며 겸손지혜의 용기가 같은 덕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 세계를 짧게나마 한번 들어보고 또 여행을 해봤는데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것은 굉장히 생명력 있고 또 놀라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비극적이고 때로는 코믹하며 때로는 영웅적인 이 이야기들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인류의 유산 중 하나이죠. 사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들이 조금 생소해 보일 만한 그런 이름들이 막 나열되고 그에 따른 역할들 그리고 그에 따른 스토리들이 막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의 그 세계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자 했던 그런 희망, 바라던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복잡한 어떻게 보면 설계도처럼 그런 서사시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도 기회가 혹은 또 시간이 되신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들을 더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고 노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검정치마의 Everything,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들으시며, 세계에 있는 신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메시 서사 신화,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 중국의 신화나, 여러 가지 서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집트 신화도 많죠. 그런 신화에 대해서 한 번쯤은 쭉 읽어보시는 것도 나름대로 인문학적인 고찰을 키우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드려봅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음 주 64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봄이 찾아오는 소리와 함께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처음부터 그대였죠.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고 멈춰버린 내 가슴 속에 단 하나의 사랑 You are my everything 안개 속에 피어나는 하얗게 물들은 그대 모습 한순간에 내게 심장이 멈출 듯 다가와 버렸죠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고 멈춰버린 내 가슴 속에 단 하나의 사랑 You are my everything yeah. 시작도 못했던 나의 사랑은 이제는 말할 수 있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기적인데 You are my everything 뜨거운 내 사랑은 그댄 걸 계절이 변해도 난 이곳에 멈춰버린 내 가슴 속에 단 하나의 사랑 You are my You're my everything, my everything,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my everything. 비가 내리는 날은 우리 방 안에 누워 아무 말이 없고 가